코로나19로 커다란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소득 보전이 중요하던데요. 현재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보호제도가 마련돼 운영 중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경희 법규국장 모시고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죠.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법규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예, 노동법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이제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는 그 부당한 일을 당한 도민들 대상으로 무료 노동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상담과 산업재 그리고 노동법 교육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인 노무사이면서 또 법규국장으로서 여러 상담을 도맡아 오고 계신데요. 요즘 들어서 안타까운 상담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좀 힘든 한 네. 해였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희 상담소 쪽에 많이 이제 상담이 들어온 것이 좀 해고와 관련된 상담들, 그리고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좀 강요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상담이 이제 좀 2020년 초반부터 많이 있었고요. 좀 3차 대유행이 또 다시 시작이 되면서 좀 처음에 이제 코로나19 처음 있을 때 상담이 늘어났던 것처럼 지난 12월에 또 그런 상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급휴직이나 이직 관련된 상담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고용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상담이 진행되면은 좀 좋은데, 안타깝게도 좀 고용이 해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노동 환경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과 지금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일단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더 취약한 계층에게 더 네.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임금이나 이제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가진 노동자에게도 더 이제 많은 타격들이 있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좀 많은 힘듦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 환경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노동이 상실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실업의 문제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국가 재난에 맞먹는 상황 속에서 지원 제도가 보다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많이 들어오는 상담 내용을 위주로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보니까 이제 도내에 자가격리하는 도민들이 약 800여 명에 이제 이르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입원자 혹은 격리자의 생활지원 제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좀 관련 법에 따라서 정부와 사업주에게 그 국민의 생활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보건소에서 그 연락을 받고 통보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한 노동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제 네.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생활지원금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보전을 해주고, 그것이 이제 1일당 13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격리나 이제 입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구별로 생활비 지원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4인 가구 중심으로 하면은 월 123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원자와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제도 알아두면 참 유용할 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을 지원제도도 있다면서요? 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 축소되거나 이제 좀 경영난이 있는 경우에 그 고용을 그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라는 방식 대신에 네. 이제 휴직이나 휴업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라는 것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경영난으로 인해서 영업을 축소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이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5인 이상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노동자에게 휴업을 하더라도
평균 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노동자의 생계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경영난이 있는데 또 휴업수당에 대한 부담까지 있으면은 사실상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그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사업주는 140만 원을 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인 예.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에 정부에서 90%까지 지원을 최대하기 네. 때문에 사업주는 14만 원의 부담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돼 있고요. 지금 좀 이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사업장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무급 휴업일 경우, 뭐 무급 휴직일 경우에도 뭐또 관련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또 운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서 좀 사업장에 따라서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만료돼서 더 이상 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실업급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그 실업급여의 좀 법률적인 명칭이 일단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네. 평상시에는 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다거나 뭐 정년에 도래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구직을 하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구직급여 제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 속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던데요. 이게 뭐 확대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네. 이 구직급여의 취지상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일을 그만둘 경우,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의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이 되는데 이제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밀린다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경영난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경우에 사직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네. 경우들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외부 환경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노동자 동의 없는 네. 무급휴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보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네. 하면은 그것 또한 본인이 스스로 이직을 하더라도 이 구직급여의 수급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필요는 있어가지고 이게 네. 좀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하실 분들은 뭐 저희 상담소 혹은 그 고용센터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가 않으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원래 지난 3일까지였던 원격 수업의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을 했어요. 이러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시기도 네. 한 제도인데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가족 돌봄 휴직 제도와는 다르게 하루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만들어진 계기는 뭐 졸업식을 간다거나 입학식을 간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 좀 긴급하게 사용하게끔 이제 제도는 처음에 신설이 되었지만 2020년을 겪으면서 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네.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하루 이상 단위로 해서 연간 10일까지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게 유급, 무급이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용하는 경우에 무급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뭐 1일당 5만 원의 그 지원금을 별도로 긴급 지원금으로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의 사용 기간이 연간 10일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기간이 더 연장이 됐다고요? 예, 그 작년 9월에 좀 긴급하게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기본은 10일인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있을 경우에 이 휴가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법이 바뀌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휴가 같은 경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뭐 조손 가정이나 이렇게 좀 이제 조부모들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기본 15일이고 감염병 등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말씀 나누면 좋을 텐데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여서요.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민주노총 제주본부로 문의하셔서 필요한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